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 좀 상승을 했고요. 그 상승의 어떤 그 하나의 중요했던 섹터를 꼽자면 성장주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성장주를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익이 많이 나는, 그죠? 이익이 좀 많이 나는 향후의 섹터, 뭐 회사들을 성장주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갔던 것 같고,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이슈가 있었냐를 돌이켜 보면, 저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장중에는 이스타항공 매각 관련해서 쌍방울 또 좀 세게 갔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젠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던 하루였다, 뭐 이렇게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이번 주 FOMC 회의가 또 있으면 연준에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얘기를 할지,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앞두고 나서 우리 시장도 역시 좀 보합 수준의 마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3252포인트로 상당히 좀 강하게 갔습니다. 어쨌든 뭐 0.09% 상승을 한 거라 조금밖에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지수의 고점 3266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져갔다라고 좀 보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은 뭐 지수를 좀 보기 전에요, 기사를 하나 여러분들과 보고 갈까 합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흠슬라 HMM이죠. 두슬라 두산중공업, 다음엔 시젠 스톱, 이렇게 아주 메인 헤드라인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다, 아니면 기분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아마 시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면 대부분이 시젠 주주이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온 거 보면 좀 기분이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찾아낸 밈 주식은, 밈이라는 게 MEM이라 그래서 이게 SNS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인기가 좀 있어서 개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밈 주식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AMC라든지 최근에 뭐가 있었나요? 그 AMC, 블랙베리, 게임스탑 요런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클로버 헬스인가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흠슬라 HMM이고 두산중업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가면서 소위 말하는 밈 주식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두 종목들도 두 종목이지만 시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타겟이 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으로 공매도 금액이 5월 3일부터 해서 전일까지, 전일이라고 하면 지난주 4일입니다. 6월 4일 6월 11일이죠. 그때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해서 미국 민주주식의 특징은 공매도 잔액이 많고 시가총액이 적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시가총액 1억 달러, 공매도 잔액 15% 기준으로 제시했고, HMM, 두산중공업, 셀트리온 등이 민주주식으로 불린다. 그죠? 여기에 한 꼭지로 시젠도 뭐 결을 같이 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상 이 시젠은 뭐 가치주라기보다는 성장주일 수 있겠죠. 영업이익이 워낙 뭐 대단하니까요. 근데 어떠한 그 수식어를 붙여 놓더라도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잘 됐다 라는 시장의 반응, 그리고 코로나19는 점점 끝나간다 라는 예측,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서 시젠의 주가가 더 이상 강하게 좀 가지 못하고 공매도에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사실상의 지표나 수치로만 본다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돼서 빠진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좋습니다. 1분기,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영업이익, 매출,
분기순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시장에서는 현재 CJ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좀 뭐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코스닥은 0.63% 상승을 했어요. 1000포인트가 이제 눈앞입니다. 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지난번에 1000포인트 돌파 시도했다 밀렸던, 그리고 1000포인트 돌파를 하고 나서 강하게 갔던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면 아마도 이 1031포인트 지난 이 코스닥의 고점이죠. 1032포인트 정도도 노크하면서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의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이 장초반에 잘 가다가 312억 정도 매도를 했고, 다만 기관이 또 그 물량들을 적절히 개인과 함께 소화해주면서 기관은 또 213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오늘 외국인을 좀 팔았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이 매도는 아마도 FOMC의 회의를 앞두고 변동성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을 통해서 나올까봐 미리 좀 선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빠진 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해주면서 다행인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그런 상황 속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CJN이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CJN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5.45%. 뭐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요, 6만원 정도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반등 나오는지 지켜보자. 만약에 밀린다면 이거는 거래량 실리면서 밀린다면 상당히 좀 힘든 흐름으로 더 갈 수가 있고, 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지켜야 될 자리다. 왜? 이 98,000원이라는 무상증자 권리락 금액보다 무려 3만원 넘게 빠진 이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바닥 잡아주는데 왜 여기서 지금 파냐 이거죠. 제 말은 반등이 나오고 22평선 돌파 시도하고 나서 안착되고 혹시나 추세 전환을 한다면 팔 때 팔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폭 줄이고 파셔야 된다. 왜냐면 지금은 충분히 밑에 깔린 구간이니까. 버티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하방에서 지금 잡고 있는데 한 20-30% 손실 났는데 여기서 조금 반등 나올 때 파신다 라는 거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 손실폭을 좀 축소하고서 팔아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 생각을 일부 참고는 하시겠지만 100% 온라인에서 매매를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라면 이 정도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스토캐스틱으로 좀 저는 매수도 매수지만 과매도권을 좀 유심히 봐요. 이게 충분히 많이 매도돼서 더 빠질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걸 좀 많이 보는데, 과매도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기간이죠.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밀렸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어쨌든 오늘은 다행히 좀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의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22평선 터치해주고 밀렸어요. 그죠? 22평선이 중요하게 볼 자리는 맞습니다. 이 양봉이 중요한 건 지금 양봉 나온 게 아니고요,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가져가냐는 것 같아요. 이후에 만약에 22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의 한 8만원 정도 라인까지도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8만원 라인은 지난번에 지지를 한번 시도했던 라인이기도 하거니와 볼린저 밴드에 상단이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조금 흔들흔들 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라인이 잡히면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봐요. 한 이틀 3일 안에 이 22평선 돌파를 한다면. 그런데 만약 오늘의 양봉이 이 추세를 돌려 세우는 거래가 붙은 캔들로서 22평선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6만원의 지지를 테스트하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하고 반등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살짝 밀렸다가 그죠? 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든. 저는 20평선이 이렇게 거의 다 꺼진 상태에서는 어쨌든 추세는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매동을 보면 오늘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어찌됐건 간에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3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는데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주인 시젠이라고 별 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기관이 또 그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본다면 기관의 순매수가 좀 두드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여전히 좀 기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주체들이 금투를 배제한 전체적인 이 기관들이 어쨌든 시젠 종목은 하방으로 계속 밀릴 때 좀 수량을 담아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때에 털고 나갈 물량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좀 보고 들어올 물량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연기금은 원래는 연기금이 사고 모으면 중장기적으로 뭐 턴어라운드 하면서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매매도 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고, 그렇다 보니 기금도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매도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맹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시젠의 현재 이런 구간들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급하게 좀 매도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이 시젠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앞서 말씀드린 요런 그 시젠 스톱이라는 혹여라도 이런 정말 이슈화가 되면서 개인들의 투심이 살아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어떤 테마든 편승을 하면서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팔까 그냥 팔고 털어버릴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어쨌든 이제 2분기 또 실적 발표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있으면 6월 14일이니까 거의 2주 뒤면 이제 4월부터 6월까지의 어쨌든 어느 정도 실적 집계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6월 30일 이후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해야 되냐면 4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젠은 현재 좀 더 지켜볼 구간은 맞다. 급하게 팔지 않고 지켜보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수급은 괜찮아지는지 살펴볼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더라도 8만원 정도 라인까지 반등 후에 고민을 해본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는 22평선 돌파 시도를 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지금 이 과매수권까지도 룸이 좀 남아있고, 또 여러가지 이슈를 붙이면서 또 미디어에서 뭐 밈주식으로 또 시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지켜볼 만한 자리고, 오히려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은 어찌 보면 저가 매수, 어찌 보면 물타기, 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고려해볼 만한 자리가 아니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6만원 언저리에서는요. 공매도는 오늘 2% 정도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좀 줄었어요. 당연히 상승하니까 공매도가 줄 수밖에 없죠.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아무리 오늘 뭐 상승을 했더라도 오늘 반짝 상승하고 내일 밀려버릴 거다 라고 하면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은 상대적으로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시즌의 상승의 함과 더불어서 조금씩 이슈화가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차장구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가 지금 상환을 좀 하고 있는 흐름이 보여요. 그죠? 잔고 수량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뭐 100% 뭐 그 맹신할 건 아니지만요. 다만 이 5월 3일 이때 대비해서 잔고 많이 늘었어요. 특히 이때 5월 20일이죠. 차트상으로 보면 5월 20일이라면 한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 갈 때, 왜냐면 이 지지라인 한 8만원이 깨지면서 요 구간대에서 완전히 음봉 맞으면서 쭉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대차장고 비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여길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반면에 또 여기가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면 22평선 돌파하면서 8만원을 넘어간다면 공매도들도 상당히 좀 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CJ는 현재 여러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차트상의 흐름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슈화되는 부분들 복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강한 상승이 좀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이 장기 평선 300일 평선을 돌파하는 시도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좀 지켜보시면서 같이 이 CJN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 체크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계속 살펴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제휴 콘텐츠 등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후원을 라이브를 통해서 받거나 그러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한타증권과 제가 제휴를 맺고서 같이 좀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한타증권 개설을 통해서 이 개설 확인 하단에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에서 쩐대리 등록해 주시면 제휴 콘텐츠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뭐 돈이 따로 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울러서 만약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쩐대리로 제휴 등록 이렇게 1588-1600 해주신다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요렇게 3개의 차트들을 좀 따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이게 따로 좀 제휴하신 분들한테 보실 수 있게 만든 이 차트거든요. 이런 분들도 확인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흐름 분석하실 수 있는 제공을 좀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돼서 영상 뭐 보시고 도움이 되셔서 이렇게 응원하는 차원에서 가입해 주시고 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즌이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 좀 많이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사실 뭐 큰 상승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더 나와야 되죠. 상승이 더 나와야 되고 22평선 이제 터치하는 흐름 나왔기 때문에 이제 20평선을 좀 털어주고 올라가는 강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22평선은 충분히 돌파할 것 같고요. 302평선 장기평선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